장대비가 쏟아지는 저녁, 퇴근길 태수는 길가에 서 있는 비 맞은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비 많이 오는데 어디까지 가십니까? 태수는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시청 근처까지만 괜찮다면. 노인은 고맙다며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요. 저도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할 날이 있을 테고요.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 속에서 묘한 온기가 스며들었고 이 만남이 태수의 운명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 단지 사이로 노란 택시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갑니다. 운전석에 앉은 60대 남성 정태수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20해가 넘는 세월 동안 같은 길을 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그의 삶은 마치 낡은 시계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알람 소리가 울리면 태수는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빈 침대 옆자리를 무심히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죠.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영순이의 자리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베개 하나, 이불 한 채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침실에서 태수는 매일 아침 같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넘어가면 되겠지. 세수를 마치고 간단히 라면으로 아침을 때운 뒤 태수는 택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차량 점검을 마치고 시동을 걸면 라디오에서는 어김없이 아침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경제는 어렵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귀를 스쳐 지나가죠. 요즘은 다들 플랫폼 택시를 이용한다네요. 일반 택시 운전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라디오 진행자의 목소리가 택시 안을 채웁니다. 태수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립니다. 세상은 빨라지는데 나만 아직 카세트 테이프 돌리고 있네. 첫 번째 손님을 태우러 아파트 정문으로 향합니다. 중년 여성이 서둘러 택시에 올라타며 병원 이름을 댑니다. 태수는 능숙하게 차를 돌려 병원 쪽으로 향하죠. 창밖으로는 출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갑니다. 모두들 어디론가 급하게 가야 할 곳이 있어 보입니다. 아저씨, 빨리 좀 가주세요. 늦으면 안 돼요.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에 태수는 조심스럽게 속도를 높입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 교통체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신호등마다 길게 늘어선 차량들 사이에서 택시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움직일 뿐이죠. 병원에 도착한 여성은 급하게 택시비를 건네고 뛰어내립니다. 태수는 거스름 돈을 건네려 하지만 이미 여성은 병원 안으로 사라진 뒤입니다. 손에 남은 1,000원짜리 지폐를 바라보며 태수는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두 번째 손님은 지하철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는 모습이 마치 몇 년 전 아들 민수를 연상시킵니다. 학교까지 가달라는 학생의 말에 태수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공부하기 힘들지? 요즘 젊은 사람들 참 고생이 많아. 네, 그래도 취업 준비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학생의 대답에서 태수는 자신과 같은 걱정을 느낍니다. 먹고 살기 위한 현실적인 고민이죠. 학교에 도착한 학생은 정확한 요금을 건네며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내립니다. 오후가 되면서 손님의 발길이 뜸해집니다. 택시 정류장에서 대기하며 태수는 동료 기사들과 담소를 나눕니다. 모두들 어려운 현실에 대한 하소연입니다.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기름값만 자꾸 오르네. 손님들도 다 앱택시 써서 우리 같은 개인 택시는 설 자리가 없어. 동료들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모든 택시 기사들이 겪는 공통된 어려움이니까요. 그때 한 동료가 신문을 펼치며 말합니다. 야, 시청에서 계약직 운전기사 뽑는다더라.
정태수 형은 경력도 오래됐으니 한번 지원해보는 게 어때? 태수는 신문을 받아들고 구인 광고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시청 계약직 운전기사, 20년 이상, 경력자 우대, 무사고 운전자 우선 채용. 조건은 충분히 맞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도 뽑힐까?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내려준 후 태수는 동네 슈퍼에 들러 소주 한 병과 김치를 삽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으며 태수는 하루를 돌아봅니다. 손님 몇 명 태우고 기름을 넣고 임대료를 계산하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뉴스에서는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령화 사회, 일자리 부족, 청년 실업률 증가. 모든 것이 어둡고 무거운 소식들 뿐입니다. 태수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다가 옛날 드라마 재방송에 멈춥니다. 아내 영순이가 좋아했던 드라마였습니다. 둘이 함께 보며 웃고 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영순이는 항상 말하곤 했죠. 당신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영순이가 떠난 지 몇 해가 흘렀는데도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 있었죠. 외국에 있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하다가 태수는 손을 멈춥니다. 시차도 있고 바쁜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이 깊어가며 태수는 신문의 구인 광고를 다시 한번 펼쳐봅니다. 시청 계약직 운전기사. 비록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20년 넘게 무사고로 운전해온 자신에게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월급이 있다면 이런 불안한 하루하루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내일 원서부터 넣어봐야겠다. 태수는 마음을 굳히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시청 원서 접수를 마친 지 사흘째 되는 날,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저녁 무렵이 되자 장대비로 변했습니다. 태수는 와이퍼를 최대한 빠르게 돌리며 운전했지만 빗줄기가 너무 거세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에는 손님도 없겠네. 혼잣말을 하며 태수는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 앞에서 정차했을 때 길가에 서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노인은 낡은 회색 양복을 입고 종이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모습이 매우 초라해 보였죠. 노인의 머리카락과 어깨는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퇴근 시간이고 집에 빨리 가고 싶었지만 저 연세에 비를 맞고 서 있는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 영순이가 살아있을 때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어려운 사람 보면 모른 척하지 마요. 우리도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한 날이 올 거예요. 태수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어르신, 비 많이 오는데 어디까지 가십니까? 노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택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연신 손을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비가 그칠 것 같아서요. 하지만 하늘을 보니 비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비는 금방 안 그칠 것 같은데요. 택시비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타세요.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시청 근처까지만. 정말 괜찮다면 말이죠. 노인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택시 뒷자리에 올라탔습니다. 젖은 옷에서 나는 냄새와 함께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차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태수는 히터를 켜주며 말했습니다.
감기 걸리시겠어요. 옷이 많이 젖으셨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노인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태수는 백미러로 노인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아래로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이 보였습니다. 무언가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아온 것 같은 인상이었죠. 어르신은 시청 근처에서 일하시나요? 네, 그런 셈이죠. 오늘 일이 늦게 끝나서 이 시간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품이 있었습니다. 비록 옷차림은 초라했지만 말투에서는 교양이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각박해졌죠. 예전에는 이웃끼리 서로 도와가며 살았는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이 없어요. 모두들 바쁘다는 핑계로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죠. 노인의 말에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해는 됩니다. 요즘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나눌 틈도 없어요. 저도 택시 운전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택시 운전을 오래 하셨네요. 힘든 일이죠. 네, 하지만 다른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는 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버텨왔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차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흐릿하게 번져 보였죠. 기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오늘 같은 날 저를 태워주시다니요. 노인의 말에 태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요. 저도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할 날이 있을 테고요. 시청 근처에 도착하자 노인은 조심스럽게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나왔습니다. 택시 요금은 8,000원이었는데 노인은 10,000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오늘 큰 도움을 받았어요. 태수는 손사래를 치며 거스름돈을 건네려 했지만 노인은 이미 종이봉투를 들고 택시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는데 노인은 재빨리 건물 처마 밑으로 뛰어갔습니다. 태수는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거스름돈 가져가세요. 하지만 노인은 손을 흔들며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수는 손에 남은 2,000원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수는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는데 아내 영순이가 좋아했던 노래였습니다. 비 오는 저녁, 낯선 노인과의 짧은 만남이 마치 영순이가 보낸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완전히 차갑지는 않구나. 태수는 혼잣말을 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시청 면접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며 태수는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시청에서 면접 통보 전화가 온 것은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수는 아침 식사를 하던 중 핸드폰이 울리자 서둘러 받았습니다. 정태수 님이신가요? 시청 총무과입니다. 계약직 운전기사 면접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시청 3층 회의실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난 태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과 함께 긴장감도 밀려왔습니다. 면접까지 사흘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태수에게는 매우 길게 느껴졌습니다. 화요일부터 태수는 면접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동네 세탁소에 정장을 맡기고 이발소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연습도 해봤습니다. 20년 넘게 운전만 해온 사람이 면접을 본다는 것이 어색하고 떨렸지만
이번 기회만큼은 놓칠 수 없었습니다. 수요일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있을 면접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 경력에 대해서 물어볼까? 아니면 운전 경험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2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안전하게 운전하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연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세탁소에서 찾아온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몇 년 전 아내 영순이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다소 낡긴 했지만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태수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운전을 하며 다져진 어깨와 차분한 눈빛이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오후 1시 30분, 태수는 시청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택시로만 지나다녔던 시청 건물을 정면에서 바라보니 생각보다 웅장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고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층 회의실 앞에는 이미 몇 명의 면접 대기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와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태수님, 호명을 받고 태수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너머에는 심사위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50대 정도의 여성, 오른쪽에는 40대 남성, 그리고 가운데에는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은 며칠 전 비 오는 날 태웠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고 종이봉투를 들고 있던 그 노인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에 안경을 쓰고 서류를 차분히 넘기고 있는 모습이 매우 권위적으로 보였습니다. 노인은 태수를 바라봤지만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같은 사람인데 왜 모른 척하는 걸까? 혹시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앉으십시오. 가운데 노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는 의자에 앉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장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왼쪽 여성 심사위원이 질문했습니다. 태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수입니다. 개인 택시 운전을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동안 무사고 운전을 했고 시민들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이 제 자부심입니다. 운전 경력이 오래되셨네요. 그동안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는 없으셨나요? 오른쪽 남성 심사위원의 질문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년 동안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노인이 서류를 넘기며 질문했습니다. 시청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비 오는 날에 따뜻한 대화가 거짓말 같았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개인 택시로는 한계가 있지만 시청에서 일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은 30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운전 경험, 성격, 가족관계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태수는 최선을 다해 답변했지만 가운데 앉은 노인의 무표정한 얼굴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통보하겠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태수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같은 사람인데 왜 모른 척 했을까? 혹시 면접에 영향을 줄까봐 그런 걸까? 아니면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시청을 나서며 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면접은 끝났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비 오는 저녁에 따뜻한 기억이 갑자기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면접이 끝난 뒤 사흘째,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택시 정류장에 나왔습니다. 면접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며칠이 더 남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면접장에서 만난 노인의 차가운 시선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태수 형, 어제 일찍 들어갔더니 오늘은 또 일찍 나왔네. 동료 기사 박철호가 옆차에서 창문을 내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철호는 태수보다 5살 어린 55세로 택시 운전을 시작한 지 15년 정도 된 동료였습니다. 응,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나와서 일하는 게 나아. 태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철호는 뭔가 눈치챈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시청 면접 때문에 신경 쓰이나? 결과는 언제 나온다고 했지? 다음 주쯤 나온다고 하더라고. 걱정 마, 형 같은 사람이면 당연히 붙을 거야. 경력도 오래됐고 무사고잖아. 철호의 위로에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면접장에서 만난 노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모른 척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오후 늦게 태수는 시내 한복판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뒷좌석 문이 열리며 중년 남성이 올라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공무원처럼 보였습니다. 시청까지 가주세요. 남성의 말에 태수는 시동을 걸며 출발했습니다. 시청이라는 단어를 듣자 자연스럽게 면접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시청에서 일하세요? 네, 총무과에서 근무합니다. 태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총무과라면 자신이 면접을 본 부서가 아닌가요? 혹시 면접 결과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계약직 운전기사 뽑는다고 들었는데 경쟁이 치열하죠? 아, 그건 말이에요. 남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벌써 결정된 것 같더라고요.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자기 사람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태수의 손에서 핸들을 잡는 힘이 세졌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나요? 네, 윤리감사관이신 김성원 부장님이요. 이번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밀어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어디서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김성원. 그 이름을 들은 순간 태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면접장에서 가운데 앉았던 노인이 윤리감사관이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낙하산 인사를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김성원 부장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7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원래 교육청에서 오래 근무하시다가 몇 년 전에 우리 시청으로 오셨죠. 깔끔하고 원칙적인 분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동시에 자기 사람은 챙긴다는 소문도 있어요. 태수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며칠 전 비 오는 날 자신이 친절하게 태워다 준 그 노인이 바로 김성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낙하산 인사를 일삼는다는 소문까지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사님, 혹시 이번에 지원하셨나요? 네, 면접까지 봤습니다. 그러시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결과는 정해진 것 같아요. 김 부장님이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면접은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가능성이 높죠. 시청에 도착한 남성은 택시비를 건네며 내렸습니다. 태수는 홀로 차 안에 앉아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소주 한 병을 꺼내놓고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노인을 태워다 주며 나눈 따뜻한 대화, 그리고 면접장에서의 차가운 시선. 내가 바보였구나. 그분도 결국 그런 사람이었어. 술이 취하면서 태수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차올랐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결국 연줄과 인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정 따윈 없구나. 모든 게 다 가짜야. 태수는 아내 영순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순이는 항상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착하게 산다고 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취에 시달리며 일어난 태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태수님, 시청 총무과입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한 번 더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서류 재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서류 재확인이요? 네, 별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한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끄는 태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합격이면 바로 통보했을 텐데 서류 재확인이라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한 핑계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진 태수는 그날 하루 종일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내리면서도 계속 시청 전화가 신경 쓰였습니다. 결국 오후에 시청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결과든 빨리 확인하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았거든요. 오후 3시, 태수는 다시 시청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면접을 보러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심정이었습니다. 그때는 희망과 긴장감이 가득했다면 지금은 불안과 체념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총무가 사무실은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태수는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여러 사무실을 지나쳤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태수 님이십니까? 총무가 입구에서 40대 여성 공무원이 태수를 맞았습니다. 면접 때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류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담당자를 불러드릴게요. 잠시 후 50대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도 면접장에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접 때 심사위원이었던 김성원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인사계장 이민수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민수는 태수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태수의 지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민수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태수님, 경력 증명서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태수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경력 증명서라면 2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해온 자신의 이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15년 전에 근무하셨다는 한성운수 회사 말입니다. 이 회사에 확인 전화를 해봤는데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한성운수는 정말로 15년 전에 근무했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몇 년 후 경영난으로 폐업을 했었습니다.
그 회사는 10년 전쯤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폐업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럼 이 경력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다른 증빙 자료가 있으신가요? 태수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폐업한 회사의 증빙 자료를 어떻게 구한다는 말입니까? 급여 명세서나 재직 증명서 같은 것들은 이사하면서 다 버렸습니다. 당시 동료들 연락처라도 있으면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데 동료들 연락처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요. 이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경력은 인정하기 어렵겠네요. 경력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허위 기재요? 저는 정말로 그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태수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민수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증명할 수 없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확인이 안 된 경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채용에서는 서류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이번 채용에서는 불합격 처리하겠습니다. 경력 증빙이 불충분하다는 사유로요. 태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의 경력이 단지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정당하다니요.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재심 신청이라도 할 수는 없나요?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태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총무과를 나서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김성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면접 때 나를 알아봤으면서도 모른 척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을까?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김성원이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해 트집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비 오는 날의 그 만남이 오히려 독이 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을 나선 태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슈퍼에 들러 소주 2병을 샀습니다. 오늘 밤은 술 없이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소주 1병을 따고 태수는 혼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면서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아내 영순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태수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영순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위로해줬을까요? 당신 괜찮아요.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해줬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실망과 절망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2번째 병을 따르며 태수는 며칠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는 날 노인을 태워다 주며 나눈 따뜻한 대화.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태웠지. 괜히 착하게 살려고 했어. 술에 취한 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태수의 마음속 분노는 커져갔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김성원이라는 사람에 대한 배신감도 컸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태수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면접장의 차가운 시선과 총무과의 냉정한 목소리가 따라다녔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그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입맛도 없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택시 운전도 평소의 절반 정도만 하고 집으로 돌아와 술로 하루를 마감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태수는 소파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오후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우편물 배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귀찮다는 듯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우편함을 열어보니 몇 장의 광고지와 함께 시청 로고가 찍힌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또 뭔 일이야? 태수는 짜증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분명 공식적인 불합격 통지서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구두로 통보받은 내용을 문서로 다시 보내는 것이겠죠. 거실로 돌아와 봉투를 뜯어보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시청 서류가 아니라 손글씨로 쓰인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눈을 비비며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태수 씨에게로 시작하는 편지의 글씨체는 정성스럽고 단정했습니다. 누가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요? 태수는 호기심과 함께 불안한 마음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수 씨,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런 편지를 받으셔서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번 면접에서 제가 당신을 알아보고도 모른 척했던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김성원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빗속에서 저를 태워주셨죠. 낡은 양복을 입고 종이봉투를 든 초라한 노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시청의 윤리감사관입니다. 제 역할 중 하나는 우리 시청에서 일할 사람들의 인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서류와 면접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기 어렵거든요. 태수는 숨을 멈추고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날 저는 일부러 초라한 모습으로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택시들이 저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태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일이 시험이었다는 말입니까? 당신은 저를 태우고 가면서 따뜻한 대화를 나눠주셨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죠. 그리고 택시비도 받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준 것이었는데 그것이 시험이었다니요. 면접장에서 저는 당신을 알아봤지만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개인적 감정이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께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력 증빙 문제로 불합격 처리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담당 직원이 지나치게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폐업한 회사의 경력을 증명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태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성원이 일부러 자신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공직에 몸담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시민을 진심으로 섬기려는 자세가 있어야 진정한 공복이 될 수 있습니다. 태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우리 시청에서 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능력은 배울 수 있지만 따뜻한 마음은 타고나는 것이니까요. 그날 빗속에서 보여주신 당신의 인품이 바로 우리가 찾던 자질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을 때 태수의 손은 완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다시 검토한 결과 경력 증빙 문제는 특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자로 최종 합격을 통보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시면 됩니다. 태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다가 갑자기 천국으로 올라간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태수는 편지 끝에 적힌 서명을 바라봤습니다. 김성원 드림이라는 단정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추가된 문장이 있었습니다. 진짜 사람의 가치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로 판단됩니다. 당신은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태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절망과 분노가 모두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답게 사는 분들이 계셨던 것입니다. 태수는 아내 영순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잖아. 창밖으로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세상이 밝게 보였습니다. 태수는 편지를 소중히 접어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평생 간직하고 싶은 편지였거든요. 월요일 아침 7시 30분, 태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시청 첫 출근 날이었거든요. 며칠 전 김성원의 편지를 받은 이후 태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신에서 감사함으로 바뀌었죠.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심에 가득했던 모습이 지금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8시 40분, 태수는 시청에 도착했습니다. 첫 출근이라 조금 일찍 와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태수 씨 맞으시죠?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될 이민수입니다. 총무가 앞에서 지난번에 만났던 인사계장이 태수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때는 차가웠던 그의 표정이 지금은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민수는 태수를 사무실로 안내하며 간단한 설명을 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시장님과 각 부서장들의 운전 업무입니다. 차량 관리와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전 10시쯤 업무 설명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김성원이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편지를 통해서만 진실을 알았지 직접 대면하는 것은 면접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김성원은 면접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차가웠던 무표정 대신 따뜻한 미소가 입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권위적이던 시선도 이제는 온화해 보였습니다. 정태수 씨, 첫 출근을 축하드립니다. 김성원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수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덕분에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히 받아야 할 기회를 받으신 것뿐입니다. 김성원은 태수를 복도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편지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태수가 말하자 김성원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택시 안에서의 모습을 떠올려 보니 확실해졌어요. 정태수 씨는 진짜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진짜 사람이라니요? 요즘 세상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지만 정태수 씨는 달랐어요. 아무런 계산 없이 진심으로 도움을 주셨으니까요. 김성원은 잠시 멈췄다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날의 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이었거든요. 태수는 놀란 표정으로 김성원을 바라봤습니다. 시험이요? 네. 서류와 면접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려고 했어요. 비 오는 날 거리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말이죠. 태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의 순수했던 선행이 시험이었다니요. 다른 지원자분들도 같은 시험을 받으셨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분은 정태수 씨가 유일했어요. 대부분 그냥 지나치거나 도움을 준다고 해도 조건을 따졌습니다. 김성원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공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기술이나 지식은 배우면 되지만 섬기는 마음은 타고나야 해요. 정태수 씨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그때 김성원은 더욱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실은 이 모든 것이 시장님의 지시였습니다. 요즘 공직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서 정말 시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아달라고 하셨거든요. 태수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었다니요. 면접 때 왜 모른 척 하셨나요? 개인적 감정이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력 증빙 문제로 불합격 처리된 것을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김성원은 태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 마음 잃지 마세요. 시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초심 말이에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후에 첫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수는 시장 전용 차량을 배정받고 차량 점검을 마쳤습니다. 새 차는 아니었지만 잘 관리된 깨끗한 차량이었습니다. 첫 운행은 시장의 구청 방문 일정이었습니다. 태수는 20년 넘게 쌓은 운전 실력을 발휘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했습니다. 기사님, 운전 참 안정적이시네요. 뒷자리에 앉은 시장이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 태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20년 넘는 택시 운전 경험이 새로운 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선한 마음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내 영순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보답이 있다고 했잖아. 시청에서 일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7시 50분에는 어김없이 시청에 도착했습니다. 20년 넘게 택시를 몰며 불규칙했던 생활이 이제는 안정적인 리듬으로 바뀌어 있었죠. 오늘도 평소와 같이 시장의 일정에 맞춰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구청장 회의, 오후에는 시의회 참석, 저녁에는 시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하루 일정표를 꼼꼼히 확인하며 최적의 이동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태수 기사님,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시장이 차에 오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 편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봄비가 내려서 공기도 깨끗하고요. 태수가 백미러를 통해 시장과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정말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날에는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구청으로 향하는 길, 태수는 문득 3달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비가 내렸었죠. 절망과 분노에 가득했던 그날, 김성원을 태우며 나눈 따뜻한 대화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첫 번째 일정을 마치고 시의회로 향하던 중 신호등에서 잠시 정차했습니다. 그때 인도에서 어떤 광경이 태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고 차림새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시장님, 잠시만요. 태수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어이, 젊은이. 비 많이 오는데 어디까지 가나? 젊은 남성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차를 바라봤습니다. 관용차라는 것을 알고 더욱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감기 걸리겠어. 태수의 따뜻한 어조에 젊은 남성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뒷자리에는 시장이 앉아 있어서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시청 근처까지만요. 면접이 있어서요.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백미러로 그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비에 젖은 정장 차림에 낡은 가방을 든 모습이 몇 달 전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면접이라니 어떤 면접인가요? 시장이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시청 계약직 지원했습니다. 오늘 최종 면접이에요. 태수와 시장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둘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청 직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긴장되죠? 네, 너무 긴장됩니다. 이 일자리가 정말 간절해서요. 젊은 남성의 목소리에서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야. 화려한 말보다는 진심을 보여주는 게 좋아. 태수의 조언에 젊은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시청에 도착했을 때 젊은 남성은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며 내렸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는데 그는 재빨리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참 착한 젊은이네요. 시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저렇게 간절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태수 기사님 덕분에 좋은 일 하나 했네요. 이런 게 진짜 시민을 위한 일이죠. 오후 일정을 마치고 저녁 간담회장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태수는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는데 아내 영순이가 좋아했던 노래였습니다. 좋은 노래네요. 언제 나온 노래인가요? 80년대 노래입니다. 제 아내가 참 좋아했던 곡이에요. 아내분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 곁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비 오는 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 잠시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간담회를 마치고 시장을 댁까지 모신 후 태수는 혼자 시청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량을 주차장에 세우고 정리정돈을 마친 뒤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나서며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촉촉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태수는 오늘 태운 젊은 남성 생각이 났습니다. 면접을 잘 봤을까요? 자신처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모두 기회가 필요하니까요. 세상은 아직 나쁘지 않지. 아니, 아직은 괜찮아.
태수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하며 태수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큰 일은 없었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아내 영순이의 사진 앞에 앉아 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당신이 항상 말하던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창밖으로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비가 개인 후의 밤하늘은 유난히 맑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태수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기대하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수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입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